안녕하세요, 하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 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병행 수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편집샵 하바티를 운영하고 있고 약 50개 정도의 브랜드를 이제 캐리를 하고 있는데 국내 해외 병행 수입은 안 해봤어요. 병행 수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병행 수입 업자분들한테 이거는 어떻게 공급되는지 어떻게 경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좀 어떠한 시장인지 좀 들여다본 적은 있는데 병행 수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병행 수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너 편집샵 운영하니까 많이 알지 않냐? 이거 진품이냐 가품이냐 물어보는데 제가 진품 명품이 아닙니다. 그 진품 명품 옛날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그 진품 명품을 가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 몰라요. 예, 몰라요. 제가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브랜드도 아닌데 자꾸 질문하고 막 명품 브랜드인데 제가 뭐 명품 브랜드를 많이 구매하지? 많이가 아니에요. 전 명품 브랜드 거의 구매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많이들 물어보셔서 오늘 영상으로 한번 촬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소비자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요 루트? 요 시장? 요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영상을 좀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 수업이라고 뭐냐면 제가 편집샵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겠지만 나이키에서 저희한테 안 주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바잉을 해요. 근데 제가 나이키에서 바로 바잉을 하고 걔네들이랑 컨택하고 걔네들이 뭐 전시하면 초대해주면 제가 가서 거기서 제가 하는 것들을 골라서 바잉하는 거를 직접 수입, 공식 수입이라고 하고 병행 수입은 나이키가 A라는 나이키가 A라는 업체한테 이 제품을 줬는데 A라는 업체가 다시 저한테 공급하는 거를 병행 수입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나이키가 A라는 업자한테 준 거 수도 있고 나이키가 다른 A한테 줬는데 A가 또 B한테 줘서 B가 저한테 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식 수입이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병행 수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병행 수입이 이게 정품이냐 가품이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가품이다. 그건 아니에요. 병행 수입이 무조건 가품은 아니고 병행 수입도 그 진품이 들어왔을 때는 정품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가품이 왜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나이키에서는 이걸 공급한 적이 없어. 근데 이 A라는 업체에서 뭐 다른 공장을 그러니까 가품을 만드는 공장을 컨택했던가 아니면 또 제3자한테 물건을 받아서 이렇게 병행 수입하는 그러니까 병행 수입 업체한테 넘겨주면 그게 이제 가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진품 명품을 가리는 그런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확인을 하면 이게 확인이 되죠. 그렇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병행 수입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인터넷 온라인 스토어에 막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이제 이게 진품인지 명품인지 알 수가 진품 명품이래.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하는 A라는 이제 병행 수입 에이전트라고 해야 되나? 그 에이전트가 이거 진품이야라고 하면 그냥 온라인 스토어에 진품이라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품 브랜드 말고 해외 이제 유럽에 이제 이런 컬렉션을 하는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이게 뭐 가품일 확률이 적죠. 그 브랜드가 가치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가품을 만들지. 그 가품 만드는데 돈 더 들면 안 만들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뭐 하바트에서 판매하거나 뭐 아니면 이런 패션씬에 이제 컬렉션 하는 브랜드는 가품일 확률이 적고 명품 브랜드들이 가품일 확률이 높죠.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나이키도 가품 만들고 하는데 가품 못 만들 건 없어요. 근데 이게 그 가품인지 아닌지 찝찝하면 사실 이제 병행 수입으로는 구매를 안 하는 게 좋죠. 예. 근데 그 병행 수입 업체가 이게 이제 회사의 이런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게 되냐? 걔네들이 이제 보통은 다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은 재고를 두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에어포스라는 제품을 병행 수입을 해요. 그러면 나이키 에어포스를 바잉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문하면 그 제품 하나를 바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재고가 안 남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이 남든 5,000원이 남든 뭐 100만 원이 남든 다 필요 없고 1,000원이라도 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수입 업체가 이제 비즈니스 구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약간 저는 이제 사업자 마인드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이 시장을 좀 파괴하는 느낌이 또 있고 뭐 나이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병행 수입을 해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브랜드들은 통상적으로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비즈니스 구조가 무너지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브랜드에서 일부러 병행 수입 업체들한테 넘기는다는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A라는 브랜드가 너무 잘 돼서 티셔츠를 10,000장, 100,000장, 100,000장 만들어요. 그러니까 100,000장씩 팔리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유행이 지나면서 100,000장을 만들 수 있는 공장과 인력을 세팅을 했는데 100,000장이 판매가 안 돼. 그러면 그 100,000장을 만드는 공장도 있고 100,000장을 만드는 그 직원들이 세팅이 됐는데 브랜드 회사가 근데 100,000장이 안 나가.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00장을 만드는 세팅을 해야, 그러니까 이 100,000장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 공장을 굴려야 되고 이 인력 굴려야 되다 보니까 이 이제 편집샵이나 이 딜러샵들 백화점에서 바잉을 안 해주면 이 남은 재고들을 병행 수입 업자들한테 넘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좀 그래서 보면 이게 좀 약간 유행이 가는 그 느낌의 제품들이 병행 수입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식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피해를 많이 보죠. 왜냐면 뭐 이렇게 넘겼다가 또 한국에 들어오고 뭐 가격 다 무너지고 막 마진 막 마이너스인데 막 다 판매하고 있고. 아무튼 그런 썰도 있다. 좀 얘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병행 수입은 무조건 진품이다, 무조건 가품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몰라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구매할 때 이걸 몰라도 나는 그냥 이거 구매할래 하면 구매하시고 그 부담을 안 해야 되죠 사실. 근데 나는 정말 진품을 구매하겠다 하면 물론 다 돈이 문제예요. 이게 싸면 뭐 진품이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면 다시 진품 사겠죠. 다 진품 사고 싶어 하죠. 가격이 문제니까. 근데 결국 이제 병행 수입하는 거는 가품의 확률도 있다. 제가 바잉하는 브랜드 중에 일본 브랜드 나나미카 있거든요. 그것도 벌써 짝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브랜드 물론 정말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브랜드지만 명품 브랜드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도 가품이 생겨났으니까 정말 이 가품을 생산해내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브랜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품 명품은 아니었지만 병행 수입이 어떻게 또 수입이 되고 우리의 이 구매자들한테까지 어떻게 흘러오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거는 진품 명품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기를 정리하면 병행 수입이 다 가품은 아니다. 정품도 있다. 그러나 안전하진 않다. 그리고 병행 수입하는 업자도 그걸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거다. 저는 이렇게 또 정리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